어머님, 저는 진심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72세 강은혜 회장은 처음 만나는 예비 며느리를 마주하고 있었죠. 박수진 32세.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였습니다. 겉보기엔 참 착해 보였어요. 하지만 은혜 회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큼 믿을 수 없는 게 또 있을까? 그녀는 평생을 사람을 보며 살아왔어요. 겉으론 친절하다가도 뒤에선 칼을 꽂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죠. 특히 재벌가 며느리를 노리는 여자들은요. 수진 씨, 우리 지우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은혜 회장의 질문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부터 지우 오빠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지우 오빠, 그 호칭이 은혜의 귓가에 거슬렸어요.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거든요. 연습을 많이 했구나.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은혜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지우는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그래, 알겠다. 은혜가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에 빠진 아들의 눈에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일 테니까요. 식사 내내 은혜는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포크를 쓰는 법, 냅킨을 다루는 손놀림,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까지요. 완벽하네. 너무 완벽해. 그게 더 의심스러웠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고급 레스토랑 예절을 아는 걸까요? 미리 연습했구나.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우 오빠를 정말 사랑합니다. 오빠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요. 진심이 담긴 듯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은혜의 얼굴엔 미소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이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고 싶고 함께 웃고 울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은혜의 차갑고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들을 빼앗기는 기분이야. 그녀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5년을 혼자 키운 아들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여자 혼자 이 그룹을 지켜왔죠.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런 여자가 나타나서 다 가져가려고 해? 은혜는 손에 쥔 와인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오랜 친구 김복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아들 약혼녀는 만나봤어? 응, 만나긴 했는데. 어때? 마음에 들어? 복순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겉으론 착해 보이는데 진심인지 연기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 그럼 한번 시험해 보면 되잖아. 시험? 은혜의 목소리에 관심이 실렸죠. 내 백반집에서 며칠만 일해봐. 청소부로 변장해서 말이야. 그 처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자고. 복순의 제안이었습니다. 은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72세의 재벌 회장이 청소부 차림으로 백반집에서 일한다니요. 하지만 아들의 평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은혜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복순아, 내일부터 갈게. 준비 좀 해줘. 그래,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끄는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수진, 당신이 진짜 누군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될 시험을요. 재벌 회장이 아닌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로서 말이죠. 그날 밤 은혜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가난했던 시절 입던 옷이었어요. 이 옷을 다시 입게 될 줄이야. 옷에서 오래된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은혜는 그 옷을 가슴에 안았어요.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지. 하지만 재벌가에 시집 온 후 그녀는 늘 의심받았어요. 돈 때문에 시집 왔다고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은혜는 낡은 옷을 침대 위에 놓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변장을 위한 준비였죠.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은발, 고급 실크 잠옷,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이요. 이 모든 걸 벗어던지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야. 은혜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혜의 마음속엔 이미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의 진심을 시험할 그 첫날이요. 다음 날 아침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오래된 백반집 복순네 밥상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강은혜는 낡은 청소부 옷을 입고 가게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40년 만에 다시 입는 헐렁한 작업복이었습니다. 머리엔 색바랜 머리수건을 둘렀고요. 손엔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죠. 이 옷을 다시 입게 될 줄이야.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실크 스카프도 진주 목걸이도 명품 시계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청소부 아주머니의 모습이었죠. 은혜야 왔어? 어머, 정말 딱 청소 아줌마네. 복순이 웃으며 반겼습니다. 복순아, 이게 맞는 건가 싶네. 뭘 걱정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야. 자, 이거 입어봐. 복순이 더 낡은 앞치마를 건넸어요.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앞치마였죠. 은혜는 그걸 받아두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아들의 평생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 처자는 언제쯤 오는데? 박수진 씨? 점심시간마다 와. 11시 반쯤 되면 올 거야. 복순의 대답에 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9시였어요. 이 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죠. 그럼 그때까지 뭘 하면 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손님상 치우고 뭐 그런 거지. 복순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주방을 둘러봤어요. 기름때가 낀 가스레인지, 쌓인 설거지 그릇들, 낡은 냉장고가 보였죠. 하긴, 청소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들키지 않겠지. 그녀는 고무장갑을 더 단단히 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설거지하던 손의 감촉, 걸레질하던 허리의 통증이요. 그때는 이게 일상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72세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금만 허리를 숙여도 아팠고 무거운 물통을 들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아들을 위해서. 오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10시가 되자 점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복수는 주방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죠. 은혜는 홀을 청소하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그러다 11시 반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언제 오려나? 박수진. 그때였어요.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수진이었죠. 어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편한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간단히 묶었고 가방은 낡은 청가방이었죠. 저게 재벌가 며느리가 될 여자의 모습이라고? 은혜는 놀라움을 감추며 테이블을 닦는 척했습니다. 아줌마, 저 왔어요. 수진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어머, 수진아. 오늘도 왔구나. 어서 와. 복순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수진은 구석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단골의 익숙한 몸놀림이었죠. 오늘 반찬 뭐예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늘 먹던 거지 뭐. 와, 좋다. 아줌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수진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은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연기일까, 진심일까? 이런 허름한 백반집에 재벌가 며느리 될 여자가 왜 오는 걸까요? 게다가 저렇게 편하게 말이죠.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은혜는 수진 근처 테이블을 닦으러 갔습니다.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아, 아줌마. 여기 물 좀 주세요. 갑자기 수진이 은혜를 불렀습니다. 은혜는 움찔했어요. 들켰나? 하지만 수진의 눈빛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청소부 아주머니로 보고 있었죠. 네, 잠깐만요. 은혜는 목소리를 일부러 낮추고 굵게 만들었어요. 물컵을 가져다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은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예의는 바르네. 하지만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은혜는 다시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수지는 밥이 나오자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보던 우아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허름한 백반집에서 밥 먹는 사람처럼요. 이상하네. 어제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은혜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제는 조심스럽고 긴장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어느 쪽이 진짜일까? 그때 가게 문이 또 열렸습니다.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었죠. 어머 할머니, 어서 오세요. 복순이 자리를 안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먼저 일어났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은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할머니를 자리에 앉히고 지팡이를 벽에 기대놨죠. 고맙네 아가씨. 참 착하구먼.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수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은혜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연기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칭찬받을 것도 없는데 저렇게 행동했어요. 은혜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몰라. 더 지켜봐야 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지는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잘 먹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수진이 가게를 나갔어요. 은혜는 창문 너머로 수진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은혜야, 어때? 좀 봤어? 복순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착한 척일 수도 있고, 아이고, 의심이 너무 많아. 내가 보기엔 진짜 착한 애 같던데. 복순아,
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나처럼 속아본 사람은 조심할 수밖에 없어. 은혜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친구의 아픈 과거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내내 은혜는 백반집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죠. 72세의 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이렇게 일해보는 게 문득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던 그때가요. 그때도 이렇게 손이 거칠었고 온몸이 아팠죠. 하지만 행복했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도 처음엔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었지. 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아냈어요.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녀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곳에 와야 했어요. 박수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은혜는 백반집 일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죠. 아침마다 일어날 때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다니. 거울을 보니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수진은 매일 점심시간에 백반집에 왔어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늘 다른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노인이 오면 자리를 양보하고요. 아이를 데려온 엄마가 있으면 아이를 돌봐주기도 했어요. 연기치고는 너무 완벽한데. 은혜는 계속 의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였죠. 은혜야, 저 뒤쪽 쓰레기 봉투 좀 버려줄래? 오늘 장 봐서 쓰레기가 많아. 복순이 부탁했습니다. 은혜는 뒷문으로 나갔어요. 큰 쓰레기 봉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다 들어야 한다고?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72세 몸으로는 버거웠죠. 그래도 은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들키면 안 돼. 첫 번째 봉투를 들었어요. 무거웠지만 겨우 들 수 있었습니다. 휴지통까지 가져가 버렸죠. 다시 돌아와 두 번째 봉투를 들었어요. 이건 더 무거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든 봉투였거든요. 허리에 통증이 왔지만 꾹 참았어요. 비틀거리며 휴지통까지 갔습니다. 간신히 버리고 돌아왔죠. 이제 마지막 봉투 하나만 남았어요.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은혜는 3번째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허리에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은혜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봉투를 놓치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등부터 땅에 부딪혔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 아파. 72세의 몸이 너무 아팠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도 삐끗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이럴 때가 아닌데, 일어나야 하는데.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은혜가 고개를 들어보니 박수진이었습니다. 이런, 들켰나? 수진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머, 아줌마, 많이 다치셨어요? 수진이 은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은혜의 팔을 잡았죠. 천천히요. 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은혜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아니에요, 위험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한 손은 은혜의 허리를 받치고 다른 손은 팔을 잡았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은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청소부 아주머니를 이렇게 정성껏 도와주다니요. 여기 앉으세요. 잠깐만 쉬셔야 해요. 수진이 은혜를 가게 뒷문 계단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어요. 손에 흙 묻었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은혜가 손을 빼려 했지만 수진은 이미 닦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대하듯이요. 이게 뭐지? 은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을까요? 재벌 회장이 되고 나서는 모두가 그녀를 두려워했어요. 누구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죠. 아줌마, 허리는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진짜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좀 삐끗한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 드시면 작은 부상도 큰일 날 수 있어요. 수진이 자신의 외투를 벗었어요. 그리고 은혜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바람 차가워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이거 입으세요. 아니, 이건 아가씨가 입어야지. 은혜는 당황해서 외투를 돌려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막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줌마가 더 추우세요. 그냥 입고 계세요. 수진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죠. 은혜는 말을 잃었어요. 이 여자는 대체 뭘까? 아무 이득도 없는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이렇게까지 하다니요.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닌데요. 아줌마, 혹시 자식분들은 안 계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식들이 챙겨주면 좋을 텐데 싶어서요. 수진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은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은 있지. 하지만 자신을 위해 이런 걱정을 해줄까요? 아들 지우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항상 바빴어요. 회사 일로, 자신의 일로요. 언제 어머니의 아픈 곳을 살펴봤을까요? 있긴 있는데요. 은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식분한테 말씀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부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말에 은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일지도 몰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심일지도 모른다고요. 고맙네요, 아가씨. 참 착하시네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제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아줌마 같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수진의 눈에 잠깐 슬픔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가 봐요? 네.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더 챙겨드리고 싶어지나 봐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은혜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도 아픔이 있구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다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은혜도 알 것 같았어요. 자신도 남편을 일찍 잃었으니까요. 아줌마,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다행이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밤에 또 올게요. 수진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저녁에도 와요? 네, 여기 저녁 반찬이 맛있거든요. 혼자 사는데 해먹기 귀찮아서요. 수진이 손을 흔들며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은혜는 어깨에 걸친 수진의 외투를 만졌어요. 따뜻한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온기는 진짜인 것 같은데 은혜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벽에 금이 가는 느낌이었죠. 아니야. 아직 몰라.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복순의 집 작은 방에서 묵기로 했죠. 매일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수진, 넌 대체 누구니? 오늘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수진의 따뜻한 손길, 걱정하는 눈빛, 진심 어린 말들이요. 진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 은혜는 수진의 외투를 꼭 안았습니다.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백반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었죠. 박수진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은혜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복순과 미리 짜둔 계획이었어요. 그날 점심시간 수진이 어김없이 백반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왔어요. 수진아. 어서 와. 오늘 반찬 잘 나왔어. 복순이 반겼습니다. 수진은 늘 앉던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은혜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수진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오늘 진짜를 확인하는 날이야.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수진도 밥을 다 먹고 계산하러 일어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혜는 일부러 쌓여있던 그릇들을 건드렸어요. 와르르르. 그릇 5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이고. 은혜가 놀란 척 소리쳤어요. 복순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릇이 얼마짜린데? 복순의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연기였지만 꽤 진짜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 맨날 실수만 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다 누가 물어줄 건데. 복순이 손을 내저었어요. 은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여자가 어떻게 하나 보자.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수진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몰래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의 얼굴엔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역시 모르는 척하려나. 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줌마. 수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복순과 은혜 사이에 섰습니다. 아줌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도 그릇값은 누가 내요? 이거 하나에 10,000원씩 하는데. 복순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물어드릴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은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아가씨가 왜요? 이 사람 잘못인데. 복순이 당황한 척 물었어요. 아줌마 얼굴 보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나이도 많으신데 이런 일까지 하시잖아요. 수진이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그릇값 물으시면 아줌마 한 달 일당 다 날아갈 거예요. 제가 대신 드릴게요. 수진은 지갑을 꺼내 5만 원을 복순에게 건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 은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은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는 진짜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심의 벽이, 차가움의 벽이요. 그리고 아줌마, 화내지 마세요. 아줌마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진이 복순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서 그래요. 제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떨림이었죠. 그때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그게 너무 후회돼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 순수한 아이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시험했던 것도 속였던 것도요. 복순도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너무 화를 냈네. 미안해, 아가씨. 아니에요. 아줌마도 힘드실 텐데. 이해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줌마, 손 다치셨어요? 제가 밴드 가져올게요. 수진은 가방에서 밴드를 꺼냈어요. 은혜의 손가락에 난 작은 상처에 조심스럽게 붙여줬습니다. 조심하세요. 깨진 그릇은 위험해요. 고맙네요. 은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가게를 나간 후였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은혜야, 괜찮아? 복순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복순아, 내가 틀렸어.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이었어요. 저 아이는 진짜야. 진심으로 착한 아이야. 그래, 나도 알았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복순이 은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했어. 내 상처 때문에. 순수한 아이를 의심했어. 은혜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 아이한테 잘해줘. 근데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속였는데.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하면 되지. 진심으로 말이야. 복순의 조언이었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과해야 해. 진심으로.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릇값을 낸 모습이요. 상처에 밴드를 붙여준 따뜻한 손길이요. 나도 저런 며느리를 만났다면. 은혜는 40년 전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며느리로 들어갔을 때를 말이죠. 시어머니는 늘 차갑게 대했습니다. 돈 때문에 시집 왔다고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나도 수진이처럼 진심이었는데 그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아들의 며느리를 의심했던 거였죠. 하지만 수진이는 나와는 달라. 수진은 진짜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아이였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은혜는 베개를 꽉 껴안았습니다. 내일은 정체를 밝혀야 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 순수한 아이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혜는 오늘 정체를 밝히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수진을 속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복순이 말했습니다. 은혜야, 오늘 저녁에 한 번만 더 와봐. 수진이가 저녁에도 오거든. 왜? 이미 충분히 봤잖아.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그 아이의 진짜 마음을 말이야. 복순의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녁 6시쯤이었어요. 백반집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들어왔죠. 아줌마, 저 왔어요. 수진아.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혜는 멀찌감치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미소는 진짜야.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의 차이를요.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낡은 옷에 구부정한 허리였죠. 어서 오세요. 복순이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기, 제일 싼 걸로 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복순이 밥상을 차려 가져다 드렸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밥을 드셨어요. 은혜는 그 모습을 보다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도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밥을 다 드신 할아버지가 계산하러 갔습니다.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복순이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적이셨습니다. 한참을 뒤적이시더니 동전들을 꺼내셨죠.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들이었어요. 저기, 4,000원밖에 없네요. 다음에 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복순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줌마, 제 밥값이랑 같이 계산해 주세요. 수진이 계산대로 다가왔어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거 제가 낼게요. 아니, 아가씨. 그럴 순 없지. 할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오늘 좋은 일 있었거든요. 나누고 싶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아가씨. 천천히 가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나가시고 수진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은혜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저 아이는 항상 저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30분 후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복순이 맞이했습니다. 여자는 힘들어 보이는 얼굴로 자리에 앉았죠.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주문을 하고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꾸 울었습니다.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달랬죠. 주변 손님들이 불편한 눈빛을 보냈어요. 저기, 죄송해요. 제가 밖에 나가 있을게요. 여자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다가갔어요. 제가 잠깐 안아드릴까요? 네. 저 애기 잘 돌봐요. 조카들이 많아서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살살 흔들어주기 시작했죠. 신기하게도 아이가 울음을 그쳤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여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안고 있을게요. 수진은 아이를 안은 채 서 있었어요. 여자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말이죠. 은혜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는 천사구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칭찬받을 것도 없는데요. 자연스럽게 남을 도왔습니다. 여자가 계산을 마치고 나갈 때였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가씨. 덕분에 밥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기가 너무 예뻐서 제가 좋았어요. 수진이 웃으며 아이의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여자가 나가고 수진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나. 저런 아이를 의심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복순과 수진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문 뒤에서 멈췄어요. 수진아, 넌 왜 그렇게 남을 잘 도와줘? 복순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엄마가 살아계실 때 그러셨어요. 뭐라고?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말라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가난했지만 항상 남을 도왔어요. 우리 집도 힘들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너도 그러는 거구나. 네. 그리고 아줌마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수진이 복순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줌마 같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복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착한 아이, 내 시어머니가 될 분이 얼마나 행복할까. 복순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문 뒤에서 듣고 있던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이 행복할까? 그게 바로 자신이었어요. 수진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요.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지? 의심하고 시험하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를요. 은혜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혜야, 괜찮아? 복순이 다가왔어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순아, 나 너무 창피해. 어떻게 하지? 정체를 밝혀.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건 내가 아니라 수진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솔직해지는 게 맞아. 복순의 말이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수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였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은혜는 백반집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정체를 밝혀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속인 것을요. 그때 복순이 다가왔습니다. 은혜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봐. 뭘? 내 거짓 사연을 말해봐. 아들이 연락도 안 하고 병원비도 안 보내준다고. 복순아, 그건 은혜가 망설였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수진이가 정말로 진심인지 아니면 우리 지우의 어머니라서 잘해주는 건지 확인하는 거야. 복순의 말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이야. 정체를 밝히기 전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환한 미소였어요. 수진아. 오늘도 왔구나. 복순이 반겼습니다. 점심을 먹은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어요. 은혜가 다가갔습니다. 저기, 아가씨. 네.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은혜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아줌마. 수진이 자리를 권했어요. 은혜는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사실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들이 연락을 안 해요. 벌써 석 달째요.
은혜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묘하게도 진짜 같았어요. 나도 진짜로 외로웠나 보다. 어머,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르겠어요. 바쁘다고만 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요. 아줌마, 그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수진이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거든요. 은혜는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병원비가 좀 나왔는데 아들한테 말하기가 그래서요. 왜요? 말씀하셔야죠. 바쁠 텐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은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50만 원 정도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부족해서 은혜는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수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이렇게까지 속여야 하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은혜는 조심스럽게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줌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은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많진 않지만. 수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내더니 안에 있는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까지요. 아니, 아가씨. 이러시면 안 돼요. 은혜가 손을 저었어요. 진심으로 말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되니까요. 수지는 돈을 세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30만 원밖에 없네요. 죄송해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이것도 안 돼요. 아가씨 돈인데. 아줌마 받으세요. 제발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엄마가 아줌마처럼 아프셨을 때요.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아파도 돈이 없어도 그냥 울기만 했죠. 아가씨.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요. 수진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줌마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제발이요. 수진은 돈을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은혜의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병원 꼭 가세요. 약속하세요. 은혜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봉투가 너무 무거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를요. 이렇게 진심 어린 아이를 시험했다니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요, 아가씨.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수진이 은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분한테는 꼭 연락하세요. 아들도 아줌마가 아프신 걸 알면 걱정하실 거예요. 그럴게요. 그리고 아줌마, 혼자 외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로요. 은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은혜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아이를요.
재벌 회장이라는 자신의 교만으로 시험했다니요.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며느리를 맞을 자격이. 은혜는 손에 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한 달 생활비였을 거예요. 그걸 모르는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준 거죠. 이제 끝내야 해.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청소부 아주머니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모습을 벗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은혜는 복순을 찾았습니다. 복순아, 오늘 말할래. 정체를. 그래, 잘 생각했어. 복순이 은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무서워. 수진이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그건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과하느냐에 달렸어. 진심. 그래, 진심으로 해야지. 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줌마, 괜찮으세요? 수진 씨, 할 말이 있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은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은혜가 돌아보니 아들 지우였습니다. 지우 오빠? 수진도 놀라 일어섰어요.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지우가 은혜를 보더니 멈췄어요. 어머니, 그 옷은 뭐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은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지우를 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은혜는 얼어붙었어요.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은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지우를 봤습니다. 어머니, 라고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수진아, 이게, 지우 오빠, 이분이, 어머님이세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 나야.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수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수진아, 나는, 시험하신 거예요? 저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지우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야, 나는 내가 걱정돼서. 걱정이요?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게 걱정해서 하는 일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지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럼 아까 병원비 이야기도 거짓말이었어요? 수진 씨, 나는 제 돈 30만 원. 수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이었는지 은혜는 알고 있었어요. 한 달을 아껴 쓰고 모은 돈이었을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이에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요. 수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아줌마가, 아니,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로 걱정했어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시험하셨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쟁이인 것처럼요. 수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 앞에서요. 어머니, 지우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복순도 급하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은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나를 용서해줘.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어머님, 수진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무릎 꿇어야 해. 은혜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너는 너무 착한 아이야. 진심으로 좋은 아이였어. 어머님, 그런데 나는 내 상처 때문에 너를 의심했어. 시험했어.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말이야. 은혜는 과거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가난한 집 딸이었어. 재벌가의 시집갔지. 어머니.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날 믿지 않았어. 돈 때문에 시집 왔다고 했어. 은혜의 목소리에 오래된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평생을 증명해야 했지. 어머니,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었나 봐. 그래서 내 아들의 며느리도 날 속일 거라고 생각했어. 은혜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진짜였어. 어머님, 청소부 아줌마라고 생각한 나한테도 진심으로 대해줬지.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줬고 외투를 벗어 입혀줬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아무 이득도 없는 사람한테. 어머님, 그릇을 깨뜨렸을 때도 내가 그릇값을 대신 물어줬지.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은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비가 없다는 거짓말에 내 한 달 생활비를 내놨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는 천사야. 정말로. 은혜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런 너를 내가 시험했어. 의심했어. 속였어. 어머님,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수진이 은혜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은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어머님,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와 같은 높이로요. 저도 이해해요. 뭘?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수진이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도 아프셨던 거잖아요. 평생을요. 수진아, 저도 엄마를 일찍 잃었어요. 그 상처가 아직도 아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더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엄마에게 못해드린 것들을요. 착한 아이.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으셨으니까 조심하게 된 거죠.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요. 하지만 어머님, 이제는 괜찮아요. 뭐가? 저 진짜예요. 지우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수진이 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진심으로 모실게요. 제 엄마처럼요. 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지우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오빠는 잘못 없어요. 어머님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복순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걸 내가 다 봐도 되나? 은혜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내가 며느리로 널 맞이할 수 있을까? 네, 어머님. 아니, 내가 자격이 있을까? 어머님. 수진이 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격은 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어머님을 선택했어요. 정말 고마워. 은혜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4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준다는 느낌이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제대로 된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가족끼리. 은혜가 일어섰어요. 수진이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은 백반집을 나섰어요. 복순이 뒤에서 손을 흔들었죠. 행복하게 살아라, 은혜야. 은혜는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의 어머니이자 곧 한 아이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진심으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은혜와 수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주말이면 수진이 펜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죠. 은혜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긴장도 없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수진이 펜트하우스에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음식 만들어 왔어요. 어머, 또? 이번엔 뭐니? 김치찌개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은혜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해줬을까? 평생을 혼자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회장으로 살면서요. 누구도 자신을 챙기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로. 뭐가요, 어머님? 가족인데요.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함께 식사를 하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날 입으실 한복은 정하셨어요? 아, 그거. 아직이야. 같이 보러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그럼 좋지. 은혜가 웃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혼자 결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와요. 식사 후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요. 뭐니? 은혜가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브로치였습니다. 결혼식 날 한복에 달고 가세요. 엄마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어머, 이런 소중한 걸. 은혜가 놀라 말했어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 엄마 대신 어머님이 계시니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혜는 브로치를 꽉 쥐었어요. 고마워. 정말 내가 받아도 될까? 네, 어머님. 받으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이었어요. 하객들로 가득한 예식장이었죠. 은혜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엔 수진이 준 브로치가 빛나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 앞에 섰어요. 잠시 망설였죠. 들어가도 될까? 예전의 은혜였다면 당당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님,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 수진아. 공주 같구나. 어머님, 저 괜찮아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완벽해. 은혜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줄 게 있어. 네. 은혜는 가방에서 작은 용기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된장이야. 내가 직접 담근 거.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담근 된장이야. 어머님, 그때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정성껏 담갔었지. 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어. 한 번도. 어머님, 이 된장을 내게 주고 싶어.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니까. 은혜가 수진의 손에 용기를 쥐어줬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울면 화장 지워진다. 은혜가 웃으며 수진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어머님도 우시잖아요. 그러게. 나이 들어서 눈물이 많아졌나 봐. 두 사람은 웃었어요.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은혜는 하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입장 음악이 흐르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걷고 있었죠. 은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며느리구나. 정말로 실감이 났어요. 수진이 지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일어났어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수진아.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하객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사실 나는 너를 처음엔 믿지 못했어. 은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의심했고 시험했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 알아.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너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어. 아니, 시험이 아니었지. 은혜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너는 그냥 내 자신이었어. 착하고 순수한 내 자신. 어머님, 이제 진짜 가족이야. 우리. 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한다, 수진아. 내 딸처럼.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혜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어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진짜 가족의 의미를요. 서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 시험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너무 늦었나?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40년을 혼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수진이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축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네. 저도 울었어요. 수진이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로. 나도 좋은 시어머니 될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네. 진심으로 대하는 법. 너한테 배웠어. 은혜가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요. 은혜는 혼자 펜트하우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개월 전 이 자리에서 의심으로 가득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나도. 이제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고 아들이 있고 가족이 있었어요. 늦었지만 행복해. 은혜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요. 창밖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은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이요.